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우렁각시입니다. 오늘은 밤은 낮보다 짧다라는 책을 읽어 드릴 건데요. 출판사는 중앙 M&B, 지은이는 정덕희. 정덕희는 기나긴 불행 속에서 행복을 건진 여자다. 21년의 결혼생활, 그 많은 불행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지혜롭게 운명을 헤쳐왔다.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다. 고통과 슬픔으로 한숨을 쉬는 대신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고, 두려운 내일을 걱정할 시간에 자신을 위해 공부했다. 밤에는 남몰래 울더라도 낮에는 환하게 웃었다. 정덕희는 말한다. 밤은 낮보다 짧다. 그녀의 삶의 비법이 바로 이 안에 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참한 과거가 화려한 현재에 되어 말 잘하는 여자가 실어증 걸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시어른 앞에만 서면 말을 잃어버린 며느리 심정을. 말 잘하는 여자라는 호칭이 붙은 내가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아예 못하던 때가 있었다면 믿어줄까? 사람은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다. 강자 앞에서는 쥐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 아닌가? 나치 독일에서의 유태인, 일제 치하에서의 정신대 여성들이 질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이하의 생활도 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선택했기에, 내 아이들을 낳았기에, 불타던 정의감은 간데없이 주인이 맨 쇠고랑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살아야 했던 힘없는 죄수였다. 점점 이런 집의 며느리로 살아가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제발 이제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울면서 호소하고 승필이 팬티에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그 메모는 승필이에게 보여지기도 전에 신우이에게 발각되었다. 이제 네가 나를 모함을 해? 나가! 그러고 나가면 내가 나쁜 시애미가 된다는 거지? 장손에게 네가 뭔데 그따위 편지를 써? 그때 남편이 좀 거들었다. 어지간하면 그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이 몇 마디에 40이 넘은 아들을 후려친다. 우리 네 식구는 그날 수리 중이어서 잘 수 없는 집으로 갈래갈래 찢겨진 육신을 끌고 왔다. 8살짜리 아들, 6살 난 딸. 그날은 승민이 생일이었다. 난리통에 승민이 챙길 업무도 못 냈다. 거실 바닥에 돗자리 깔고 초코파이 하나에 초를 꽂았다. 생일 축하 노래에 촛불 하나 높이 타오른다. 살아야지. 살아야지. 초롱한 아들, 딸 저렇게 예쁜데 어딜 도망가. 악착같이 환하게 웃는 그날을 위해서. 별들이 쏟아져 가슴에 안긴다. 비참한 과거가 화려한 현재 되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10년 뒤에 다시 화려한 성공으로 무대에 서게 될 줄 그 누구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0년 동안 벌어진 나의 인생 스토리가 인생은 새옹지마임을 입증한다. 정덕희. 낳자마자 또 딸이라고 어머니가 옆방으로 밀어넣으면서 통곡했던 슬픈 내 존재. 이제 모든 것들이 승화돼서 찬란한 비늘이 되어서 눈부신 현재를 엮어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비싼 값으로 부르는 강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 가든 청중과 하나가 돼서 울고 웃는 내 삶의 의미가 떳떳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당당히 갈 곳이 있다.
우리 대문으로 들어서는 우리의 따뜻한 집, 피와 땀으로 이뤄낸 그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나는 하늘의 뜻을 느낀다. 하늘은 그 은총을 고통으로 나에게 주었다. 고통도 알고 보면 하늘이 내리는 은총이라는 것을 비록 신앙심이 깊지 않은 나이지만 요즘은 깊이 깨닫는다. 그때 만약 이혼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의 이 평화와 내 가족이 누리는 화목을 누리지 못했으리라. 지금 힘들다면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고비요. 이게 언젠가는 하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음을 알고 기운 내시라고 전하고 싶다. 어머니가 뻗팅겼은께. 여성들을 보면 두 분류가 있다. 하나는 자식 의존형, 또 하나는 남편 의존형. 자식 의존형은 자식이 커갈수록 남편에게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자식 교육에 신경 쓰는 타입이고, 남편 의존형은 자식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다른 남성을 찾는다.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 바로 가정에서 이탈하는 타입이다. 이런 여성들 중에 현실적인 계산이 있는 것은 남편 몰래 남자를 만나면서 가정 깨는 일만은 삼가는 그런 여자들도 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가정을 지키면서 연애는 따로 하는 그런 여자가 간혹 있다. 누가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이 가셔서 외로운데, 그렇다면 가정을 박차고 나가는 것보다야 가정을 지키는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과 자식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여자와 비교할 때 가정을 차마 못 버리고 이렇게 남몰래 애태우면서 병립하는 그런 남자나 여자가 오히려 인간적인 정은 깊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가정은 그만큼 그런 것을 인정해야 할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이 밖으로 나더라도 그래 나돌려거든 나도 슈 하고 나가든 들어오든 신경 별로 쓰지 않고 자식들 키우는데 전심전력을 쏟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지혜였나 싶다. 만약 그런 남편에게 신경 쓰고 이혼해버리든지 왜 안 오시냐 하고 달만 보고 있다든지 했다면 그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고 또 그 동네에서 인정을 나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최근 들어서 해보게 된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뻗팅기고 살았으니께 그래도 그 덕으로 자란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어머니가 버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깨자면 벌써 깼을 그런 여자들이 많다. 하지만 깨버렸을 경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먼저 어머니 찾아가야지. 지금 아버지 부인 찾아가야지. 애들이 얼마나 애로가 많겠는가. 뻗팅기고 산 옛날 어머님들이 참 대단했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MBC 성공시대에 로만손 시계 회장님이 나왔을 때 얼마나 찡하던지.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 애간장을 태우고 속을 무진장 썩였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뜬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며 빗나갈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다. 로만손 시계 사장이 되고 잘 나가던 중소기업체의 사장이라고 불리던 어느 날 부도가 나고 완전히 회생불능의 상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서 사장은 죽음을 결심한다. 인생의 파야배자가 되어 현세를 끊겠다고 약을 갖고 속리산에 오르게 된다. 빚쟁이들이 무서운 눈초리, 원망하는 처자식 모습을 애써 지우며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흔적이
한순간 스치는 바람이었음을 느끼며 마지막 하늘을 본다. 높고 맑은 하늘은 그날따라 구름도 없다. 초점 없이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넓은 화판에 온화한 어머니 모습이 보인다. 안쓰럽고 측은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어머니의 얼굴. 아가야, 정신 차려라. 탁하며 가슴을 치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구해준 어머니를 생각하며 죽음을 물리친 회장은 더 열심히 살게 되었고 다시 성공하게 된다. 어머니. 로만손 시계 회장이 외쳤다는 그 한마디. 어머니는 거룩하고 빛나는 자리다. 어차피 인생은 허무의 강. 어떤 이는 자식만을 사랑하며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이 구세 대형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한다. 옛날 어머니들이 삶의 모델이라며 그 어머니들 한 세상 살며 자식에게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다가는 허망하구나. 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딸들은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나를 위한 삶을 살다 간다고 하자. 이기적이고 순간적으로 살던 그 여자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그 딸에게 말할까?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사니 참 때깔 나더라. 천만에 그 여자는 말할 거다. 나처럼 살지 마라. 그렇게 사니 참 허망하더라. 어차피 인생은 허무의 강이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허무의 시간이다. 똑같은 허무, 보람이라도 남기고 가는 옛날 어머님들의 삶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나로 인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식에 대한 책임은 인간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 애들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왔는가? 한때나마 그 남자와 쪽쪽 빨고 작업해서 만든 애들이라면 적어도 그들이 설 수 있을 때까지는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거다. 내가 난 자식 몰라라 하는 여자가 많을 때 사회는 혼란스러운 거다. 한 여자의 책임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사회는 더욱 아름답게 된다. 많이 배웠으면 무엇하랴. 자식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여자가 나만 생각하며 살 때 가정도 국가도 흔들리게 되는 거다. 토요일 저녁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마지막 자막을 볼 때다. 80이 다 된 할머니가 바람이 새는 소리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한다. 애미야, 돌아와라.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내팽개쳐서 TV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는지 안쓰럽다. 훌훌 턴다고 자식의 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끝까지 따라다닐 죄의식은 더 큰 무게다. 고통 버리려다 한 고통 얹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양심의 동물이라 본인이 한 죄를 본인이 더 잘 안다. 자식 내팽개친 삶의 뒤는 너무나 초라하다. 자식에게 미안해서 눈치만 보며 혼자 견뎌야 하는 노후. 할 말도 없다. 자식으로 절제했던 삶은 뒤가 좋다. 그래도 할 도리 했다는 당당함에 후회는 덜하다. 이러나 저러나 완벽한 삶은 없다. 최소한 할 도리라도 하는 삶을 살다 가는 여자가 많아야 한다. 여자는 어머니요, 남자들의 정신적 기둥이다. 나이 드신 남자 어른께 물어보라. 어머니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하며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 입에서 튕겨 나오는 말. 엄마다. 그래서 여성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다. 여자는 신앙이다.
엄마 걱정 마. 덕희 잘할게. 그 많은 자식 사랑 퍼부으며 속썩이는 남편에 연연하지 않던 허허 껄껄 호탕하던 나의 어머니. 어머니를 닮은 걸까? 내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걱정을 오래 가슴에 안지 않는다는 것이다. 훌훌 그냥 바람에 날려 보내는 지혜는 어머니가 내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이다. 쌀가게를 하셨던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에게 남편 몰래 쌀을 듬뿍 담아주곤 하는 쾌활한 성격이셨지만 가끔씩 혼자 빈 하늘을 한없이 쳐다보시곤 했다. 한참을 쳐다보며 눈물을 싹 씻고 나서는 더 명랑하셨던 나의 엄마. 그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나. 밤에 우는 것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켜준 건 나의 엄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는 대화한다. 걱정 마 엄마. 잘할 수 있어 덕희. 대견하게 생각하며 머리 쓰다듬던 할머니 모습에 엄마. 내 모습보다 더 큰 자식을 둔 나는 아직도 그 체온을 느낀다. 어머니는 신앙이다. 잘 되어도 안 돼도 함께하고 싶은 존재. 살아계실 때나 곁을 떠나실 때나 삶의 존재 이유로 자리하는 어머니의 큰 자리는 자식으로 하여 죽어도 살아 숨쉬는 거다. 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그러기에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 아이들 속에 죽어도 살아 숨쉴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나만 편하고 나만 기쁘면 되는 게 어머니의 자리는 아니다. 나로 하여 행복과 불행이 여러 명에게 미쳐지는 큰 자리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교주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삶의 방식에 100%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대로 그 보수적이던 옛날에 그런 어머니들의 삶은 다른 방도가 없는 최선의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어머니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보면서 자신도 인생의 보람을 찾는다. 자식들은 끝까지 어머니의 그 희생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머니를 기렸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무조건 그런 어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로 살려면 참아야 하는 때가 많다. 어머니가 아름다운 이유는 참고 인내한 자의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자기 몸으로 낳은 이상 책임져야 하는 여성의 존재의 이유요 특권이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신앙이다.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어머니라는 이름은 빛나는 신앙으로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이 무너지면 자식들은 평생 방황한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빛나는 교주요. 그 신도들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남는 것이다. 남의 종아리 좀 보면 어때? 냅둬?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는 여자들은 말한다. 남편이 안 채워줘요. 난 사랑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한다. 나도 남편 얼굴 보면서 따당해? 하고 혀 짧은 소리만 하고 살려고 했던 공주병 출신의 여자다. 하지만 현실은 곧 그 병을 깨게 해주었다. 사랑은 3년이라고 하지 않는가? 길어봤자 3년. 사랑 다음에는 가족의 이고 책임이고 그리고 끈기이고 인내다. 사랑이 3년밖에 안 간다고 사랑 찾아서 3년에 한 번씩 결혼할 수도 없고 어차피 결혼이라는 건 열렬한 사랑 대신 안정감으로 바꾸는 것이다.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 남편에게 사랑 타령만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여자들 중에 남자가 옆에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는 여자가 있다. 아니 오감이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어떻게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본능적으로 쳐다보는 것도 제지시키는가. 남자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라. 강연할 때도 내가 강조하는 말이다. 종아리 좀 보면 어때요? 좀 냅둬.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겹는 줄도 못하게 하는 여인의 남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 아내가 있는 데서만 안 쳐다보고 옆에 아내가 없을 때는 더 쳐다보고 은밀하게 탐한다. 내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의 남자들을 보면 웃음이 나올 때가 많다. 모임에서는 여성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장난치고 술도 따라주고 하던 남자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는 언제 너를 알고 지냈냐는 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 얼마나 여자들이 유연성이 없으면 나 말고 딴 여자는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가. 남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 여자들이 오늘의 모습 그대로다. 누구를 만나면 어떠랴. 내가 더 상품성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다. 여보, 만나. 출세하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다른 여자 만날수록 내가 더 빛나는걸? 이 정도로 자신할 수 있는 여자가 진정으로 당당한 여자가 아닐까? 남편을 이중적으로 만드는 여자. 자기 남편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자 회원에게 술을 따라주었다가 그날 밤새 도대체 왜 그 여자한테 그런 친절을 베풀었냐고 바가지 긁히느라 잠을 못 잤다는 남자도 있다. 어떤 여자는 밤에 남편이 전화하면 앙칼지게 묻는다. 어디야? 누구랑 술 마셔? 정말이야? 그런다고 남자가 여자랑 술 마시면서 여자랑 있다고 말을 할까?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의 핸드폰에 대한 의심으로 비밀번호를 늘 확인하고 오는 음성 메시지마다 시시각각 다 확인하는 여자도 있다. 할 일이 너무 없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남자가 진 죄가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컴플렉스일까? 남편의 24시간을 다 알아야 하는 직성이 풀리는 여자도 있다. 마음 같아서는 계주를 남편 목에 달아주고 싶은 모양이다. 남편이 스케줄을 얘기 안 하고 뭐든 하면 화를 내는 부인도 많다고 한다. 그런 부인들 보면 대부분 잘난 부인들이다. 10대의 나이도 자기 생활 일일이 간섭하고 밤나라 대추나라 하면 화가 나는데 남편은 아이도 아니고 엄연한 인격체인데 그런다고 하면 도망가고 싶거나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 신문사 남자 기자가 하는 말이 부담 주는 여자는 싫단다. 오매불망 24시간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 여자는 싫단다. 목매달고 사는 여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각자의 생활 속에 서로를 믿고 존중하면서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좋단다. 저녁도 안 먹고 남편을 기다렸다가 좀 늦게 왔다고 화내는 부인은 예전에는 착한 것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질색인 여자로 꼽히고 있다. 꼭 기다렸다가 남편과 함께 먹고 싶으면 먼저 먹고 기다리다가 나도 안 먹었다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남편과 조금이라도 먹는 척하는 여자. 이런 여우 같은 여자가 지혜로운 것이다. 미련하게 안 먹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들어올 때쯤 되면 배가 고파서 예민하죠. 소리소리 지르는 여자보다 화낼 거리를 미리 예방하는 현모 지처형의 여자가 낫다. 사랑한다고 말해줘. 하고 앙탈하는 여자보다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되어야 한다. 여자는 어차피 사랑 중독증 환자들이다. 뻥 뚫린 가슴, 평생을 사랑으로 채우고 싶은 그런 여자들, 사랑 갈증에 시달리는 여자도 많다. 존중받고 싶은 여자의 갈망. 요즘 여자들 중에 바로 이런 갈증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다. 혼자 집안일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온다. 점잖고 다정한 남자 목소리다. 사모님, 모모 부동산 컨설팅인데요.
좋은 게 나와서 그러니 그냥 나와서 투자해도 괜찮은지 보기나 하십시오. 이런 전화다. 심심하기도 하고 투자 소리에 그냥 나가본다. 나갔더니 핸섬한 남자가 의자도 빼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투자 지역에 대한 비디오도 보여주는데 비디오를 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남편하고는 다르다. 다정다감하고 신사적이다. 커피도 직접 빼다 준다. 남편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섬세함을 느낀다. 게다가 투자 지역에 대해서는 손해볼 것도 없게 느껴지고 서류도 확실하다. 그래서 2억을 날린 친구도 있다. 물론 여자가 돈을 날리면 10중 8구 이혼장이다. 남자는 돈 날려도 살아주는데 여자가 돈 날리면 아주 예외적인 가정 말고는 대부분 이혼당하는 것을 보면 역시 여자 통이 남자 통보다 큰가 보다. 여자는 결혼 후 10년부터는 존중받는 것에 목말라 있다. 그 전까지는 애 키우느라 아무 의식도 못하다가 10년쯤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갈증을 느낀다. 요즘 똑똑한 여자들은 10년이 뭔가 결혼하자마자 연애 시절하고 달라졌다고 아우성이다. 연애 때하고 결혼 때하고 다른 게 당연하지. 그러면 같은가? 자기도 예전과 같지 않으면서 왜 남편에게 연애 때 같기만을 원할까? 더 예뻐서가 아니라 새로워서. 여자들이 이렇게 젠틀하고 자기를 위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면 남자들은 유난히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여자들도 새로운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새로운 것보다 친숙한 것에 더 마음이 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 새로움, 추구증을 이해 못할 때가 많다. 자기 부인보다 못생긴 여자한테 마음을 뺏기는 남자들을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움이라는 것 때문이다. 남자들 속을 봤을 때 왜 부인이 아닌 그 여자랑 차를 마시고 싶지? 라고 분석해보면 새롭기 때문에 라는 정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남편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냥 이해만 하고 방관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얘기다. 내가 만난 비교적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던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모임에서 한 적이 있다. 집에 가면 아내 모습이 늘 똑같아요. 창의성이 없어요. 늘 그 모습 그대로. 의외성이 없죠. 지겨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섬뜩하다. 내가 반발했다. 왜 여자만 그래야 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라고 저녁에 들어오긴 하는데 늘 그 모습이죠. 뭐 술 먹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오면서 밥 달라고 하면서 들어오거나 피곤하거나 늘 그 모습이잖아요. 아내도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남자들은 말한다. 남자야 회사에서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여자는 집에서 변신할 이유는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나는 이렇게 반문한다. 여자는 한가한 줄 아세요?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청소하고 메뉴 걱정하고 할 일이 많다고요. 그런 거나 잘하면 다행이게요. 집은 엉망이지 반찬은 맨날 거기서 거기지. 그러면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돌린다. 여자도 일상에 권태로울 수가 있어요. 여자의 감성을 남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긴장해야 한다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자기 아내가 뭔가 창의성이 있고 참신하길 바란다. 남자들은 변해봤자 달라 보이는 게 별로 없지만 여자들은 빛깔만 하나 바꿔 입어도 확 달라 보이는 변신의 귀재들 아닌가? 그러고 보면 맞긴 맞는 말인가 같다. 전업주부 시절에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면 일부러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에 무엇을 쓰는 척 했던 기억이 난다.
남편이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더란다. 산다는 것이 연기다. 멋진 연기는 사랑을 오래 지속시킨다. 김치 못하는 거 자랑 아니다. 식탁보 하나라도 바꾸고 늘 먹던 음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메뉴를 짜보는 것도 아내의 엄청난 권리이다. 내가 제일 한심스러워하는 여자는 어머, 나는 김치 안 해봤어요. 김치를 못 만들어요. 라고 혀짧은 소리를 내는 여자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서 애교를 떨어야지. 아무것도 못하면서 애교만 떨고 있다면 아이가 아니고 성인인 여자로서는 낙제점이다. 경쟁력이 없다. 김치 못하는 게 무슨 자랑인가. 주부라면 김치를 내가 가장 자신있게 하는 종류가 있을 정도로 연마하고 노력해야 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김치 하나 만들지 못하고 번듯한 요리 못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곱게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난 김치 안 해봤어요 하고 고운 손을 내미는가. 그건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닌가. 학생이 공부 못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요즘 문화센터 같은 데서 주부들을 위한 영어 교실도 많이 열리고 있다. 시간을 쪼개서 영어를 배우고 요리도 배우는 멋진 주부 보면 너무나 이뻐 보인다. 요즘 노래를 부르러 다니는 주부도 많은데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대나 30대의 젊은 여성이라면 노래하기보다 뭔가 발전적인 것을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40대나 50대의 한많은 여성이라면 노래로 풀 수는 있겠지만 젊은 여성들은 노래보다 공부하거나 실용에 도움을 주는 그런 데에 시간과 돈을 쓰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다. 창창한 미래에 무슨 일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진정한 프로가 아니겠는가. 준비할 줄 아는 여자가 멋지다. 신이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은 시간이다.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갈 것인가. 낮에는 방바닥에 엑스레이 찍어가며 뒹굴다가 밤이면 잠이 안 와서 남편만 원망하는 여자보다 남편과 생활 리듬을 맞춰 밤이면 피곤해 같이 자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 낮에 바빴던 남편, 밤이면 피곤해 코 골고 잘 때 나 좀 건드려 주세요 하는 해바라기 형보다 낮에 바쁘게 뛰어서 피곤해 자려는데 남편이 건드리려고 하면 싫어요. 오늘은 피곤해요. 라고도 거절할 줄 아는 카라 형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다. 자고로 시간이 많다 보면 괜히 엉뚱한 생각만 하게 된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괜히 지난 외로운 밤이 생각나고 밤에 보았던 드라마 속의 멋진 연애가 생각나고 현실이 우울하고 그러면 갑자기 남편에게 더 불만이 생기고 그런 여인들에게 나는 말한다. 밤은 낮보다 짧다.